그 볼보이에게 가서까지도 또 이렇게 칭찬을 또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보기 좋은 모습을 또 연출을 해줬습니다. 사용해 뭐 꼴리 TV. 네,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핫스퍼 전반전 이른 시간에 2골 실점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고 또 올림피아코스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죠. 전반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엄청난 활동량으로 토트넘을 압박을 했고요. 전반전에 승부수를 띄웠는데 토트넘이 예측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른 시간에 2골 내준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던 토트넘인데 올림피아코스가 좀 자멸을 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중앙 수비수인 메디아 선수가 전반전 막판에 측면 크로스를 어이없는 헛발질로 내주면서 이게 델레알리의 골이 됐고요. 그 뒤로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올인한 올림피아코스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토트넘이 분위기를 좀 가져왔죠. 4대2로 대역전승을 했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할게요. 중계할 때도 보면 손흥민은 오늘 볼 많이 안 간다. 오늘 부진해도 하루는 이럴 수 있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전혀 부진하지 않았고요. 왼쪽 윙어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의 토트넘의 전술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백을 쓰는데 포백에서 오른쪽에 오리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씁니다만 왼쪽에 로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비 쪽에 많이 머무르는, 지난 경기에서는 벤 데이비스를 그렇게 썼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쪽이 밀리게 되면 미드필드 아래쪽까지 내려와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올림피아코스가 오른쪽에 포덴세 선수가 주된 공동 루트 오른쪽 윙어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 부분에서 오늘 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특히 전반전에는 토트넘의 2선 공격수들, 오른쪽에 모우라, 중앙에 알리, 왼쪽에 손흥민 모두가 자기 위치를 지키는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수들의 견제를 좀 따돌리기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전반전에 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반전 들어서면서 확실히 좀 변화가 있었고 상대가 전반전에 체력적으로 많이 제가 분명히 하프타임 때 말씀드렸죠. 네. 근데 전반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수준의 압박을 올림피아코스가 저는 한 60분 이상? 70분 이상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런 팀이었다면 지금 이런 성적이 아닐 거예요. 상대가 전반전 이런 식의 압박을 60분 이상 못할 거라고 결국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이 된 올림피아코스의 빈틈을 헤집으면서 역전승을 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 오리에 선수의 역전골 헤딩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 전에 결정적이었던 해리 케인의 동점골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수들을 달고 빠져주면서 굉장히 좀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거기서 케인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1도움 1도도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에 아주 위협적인 헤딩 슈팅도 있었습니다만 상대팀의 조세 싸 골키퍼에게 막히기도 했었고요. 충분히 제 몫을 했고 그리고 개인이 돋보이는 것보다 팀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무리뉴 감독이 전술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 선수들에게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내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많이 쌓지는 못했고 골이 없긴 했습니다만 무리뉴 감독의 요구를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팀이 대역전승을 하는데 발판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 누구냐고요? 전 당연히 주제 무리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리뉴 감독이 0대2로 끌려가면서 본인의 홈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아주 재앙과도 같은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과감한 카드를 연달아 뽑아들면서 0대2를 4대2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기립박수 받을 만한 성과입니다. 특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전반 3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중앙 미드필더로 에릭 다이어를 뺐습니다. 사실 전반전 교체, 그것도 전반 30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도 아니라 전술적인 이유, 또 부진했다는 이유로 선수를 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선수에게 정말 엄청난 타격이 가기 때문에 마상을 주는 거죠. 마음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팀이 이 경기를 꼭 이겨야 16강 챔피언스리그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노림수를 띄웠습니다. 윙크스하고 다이어 조합으로 2경기 연속 선발 명단을 낸 무리뉴 감독인데 이 조합에서는 윙크스가 좀 연계를 맡고 다이어가 좀 수비적인 역할을 맡는데요. 다이어를 빼고 이제 에릭센을 투입을 하면서 윙크스가 좀 더 아래쪽, 에릭센이 공격적으로 풀어가는 역할을 맡는 변화를 줬습니다. 이게 전술적으로 포맷 자체에 큰 변화 없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이 교체가 즉각적인 효과를 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선수 10명에게 보내는 사인, 신호죠. 너네 경기 지금 개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누구든 뺄 수 있어. 전반 29분에 선수를 교체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K리그에서 성남이 전반전에 그 마티아스를 빼고 이 박건호 선수를 투입하는 이 남길 감독의 과감한 수가 있었는데 그게 팀의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아무튼 이런 카드를 첫 번째로 쓰면서 무리뉴 감독이 분위기를 일단 일신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소코 선수를 포체티노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를 했잖아요. 종종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쓰고, 근데 두 경기 연속 무리뉴 감독은 오른쪽 윙어에 시소코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소코를 기용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루카스 모라 자리인데 시소코를 기용을 했는데 시소코를 기용하면서 전술적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또 줍니다. 골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리에를 거의 윙어처럼 끌어올렸고요. 시소코를 중앙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소코 같은 경우에는 수비도 되고 몸빵이 되기 때문에 시소코가 중앙 그리고 오리에가 올라왔을 때는 후방의 수비까지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면서 이게 또 이제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아무튼 오리에 선수가 왼쪽에 로지가 계속 똥을 싸는 동안에 오리에 선수가 오른쪽에서 좋은 역할을 했는데 좋은 크로스 그리고 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체 카드까지도 무리뉴 감독은 또 다음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들. 물론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을 주지 않고 풀타임을 뜯기긴 했습니다. 알리를 뺐고요. 알리가 지금 무리뉴 체제의 초창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돈벨레를 투입을 하면서 은돈벨레의 어떤 가능성을 또 타진하는. 은돈벨레가 정말 지난 시즌에 리용에서 잘한 선수고요. 이 선수가 뭐 이 볼을 배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중원에서 기동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경기 막판에 지키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올 시즌 남은 시즌을 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은돈벨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은돈벨레가 지난 경기 에릭슨을 마지막에 넣었던 것하고 좀 비슷한 거죠. 은돈벨레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야 지금 우리 팀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네가 들어가서 또 어떤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케인 골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볼이 아웃된 상황에서 볼보이가 이게 홈 경기의 이점이잖아요. 볼보이가 아주 부지런하게 빨리 볼을 건네줬고 그 볼을 받아서 빠르게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해리케인이 골이 나왔는데 볼보이 칭찬 받아야죠.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무리뉴 감독은 확실히 쇼맨십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모티베이션의 1인자 그 볼보이에게 가서까지도 또 이렇게 칭찬을 또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보기 좋은 모습을 또 연출을 해줬습니다. 전지적 무리뉴 시점에서 보자면 오늘 정말 모든 게 완벽했던 경기 같습니다. 뭔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가 쓰여지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뭐 케인도 2골을 넣고 손흥민도 도움을 비롯한 여러 기여를 했고 델리알리 활약도 좋았지만 무리뉴 감독이 가장 빛이 나는 그런 경기였다는 점에서 무리뉴 감독에게는 아주 또 부임 초반에 상징적인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16강 진출을 했고요. 전반전의 부진을 후반전에 완전히 뒤집었던 토트넘인데요. 이제 앞으로도 일정이 빡빡합니다. 이번 주말에 토요일 밤에 본머스하고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맨유 토트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번리전, 그리고 또 바이에른 뮌헨 원정 경기 가고요. 그 주말에 울버햄튼과 경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또 박싱데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뻑뻑합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지금. 잠깐만요. 와 일정 너무 많은데? 12월 한 달 동안 하면 8경기를 치러야 되네요. 일정이 이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팬들도 경기 보시면서 승리가 확실해지면 막판에 손흥민 빼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무리뉴 감독 초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팀 활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트넘이 아주 극적인 역전승, 무리뉴 감독이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에 손흥민 선수 충분히 기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늘 그렇듯이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 및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